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교재 연구가 되어 있어야겠죠? 교재가 한두 권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딱 강의에 필요한 교재 외의 교재도 좀 훑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그냥 딱 하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5분짜리를 위해서라도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사전에 한번 생각도 해야 되고, 촬영하다가 NG도 나고 업로딩도 하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제가 지금 책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제가 책을 손에서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이 조용히 침공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을 짬이 좀 나시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새 누군가가 여러분을 침공해 있을지 모른다고. 온라인 서점에 가봤어요. 모비딕 영어연구소 교재가 얼마나 팔리고 있나 보려고.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길래 한번 봤더니만, 와, 이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이 상단에 딱 있더라고요. 여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다니. 대학부터 정치, 기업까지 한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다. 와, 무섭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얘기죠? 출간 즉시 일본 아마존 종합 2위, 중국의 세계 재패, 전략을 밝혀내 출간 금지를 당한 책. 이 책의 저자 누구죠? 호주의 학자죠? 이게 지금 호주 얘기예요. 호주의 대중국 정책을 바꿔놓은 연구 공개. 이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하고 호주가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부터 이런 어떤 호주와 중국 사이의 어떤 뭔가 서먹한 것을 알렸거나 예견했거나 아니면 이 책이 영향을 미쳤거나 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클라이브 해밀턴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굉장히 유명한 학자더라고요. 녹색당, 그러니까 약간 환경운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을 쓰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름 조금 약간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좌파 쪽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께서 약간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는 좀 다른 책을 쓰신 거죠. 중국인들이 호주 내의 정치, 경제, 학계 두루두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분께서 너무 침소봉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이 많더라고요. 호주에 지금 중국계 이민자 혹은 그 이민자의 후손이 한 100 몇십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호주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 않게끔 막는 인터피어런스 로라는 게 있나 봐요. 최근에 생겼는데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 너무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봐라. 이미 많이 잠식되어 있다. 위험 수준에 이르렀으니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무슨 철광석을 둘러싼 중국과 호주 사이에 수출 금지,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은 이런 큰 맥락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단순히 호주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호주가 지금 약간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란 말이야. 약간 미국을 대리한 대리전쟁 약간 성격도 약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이라든지 단순히 이 책의 내용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책인 것 같고 학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저희 채널은 영어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딱 한 페이지 영어 완서. 이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인데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 그냥 아무 페이지나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한국과 관련된 그런 대목을 읽어보는 게 여러분에게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조금 사이가 굉장히 서먹했었던 게 사드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최근이더라고요. 2017년 얘기예요. 자, 한번 그 대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한국이 먼저 인비테이션 한 거예요. 한국이 먼저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미국이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사드가 뭐의 이니셜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야,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됐습니다.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걸프전인가?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쐈을 때 그 미국이 그 왜 패트리어트 무슨 요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격추해가지고 피해를 안 당하게끔. 근데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좀 사정거리가 좀 낮대요. 높이 못 올라간대요. 높이 올라오는 미사일은 못 잡아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된 게 요 사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이 엘티튜드, 고도. 그 높은 고도, 고고도.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는 거는 저기 끝. 저기 높은, 가장 끝. 그죠? 그 에어리어까지도 디펜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 그죠?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그죠? 이게 제가 좀 군사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제가 유식하게 제 지식을 뽐낼 텐데 여기까지만. 아무튼 그 시스템은요. 미사일을 갖다가 쏴서 다운. 그죠?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죠. Launched by an increasingly well-armed and aggressive North Korea. 무기를 잘 갖추고 있고 공격적인 저기 북한에 의해서 런치된.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예비군 훈련 그 교육시키는 분께서 언제든지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가 있다고 만반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사드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중국은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강하게 반대를 했겠죠. 대저를 두려워하면서. 왜? 사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것이 자기네를 스파이 온, 감시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공격에 대한 중국의 어떤 대응,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그 미사일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뉴트럴라이즈, 중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지. 자기네의 어떤 그 방어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좀 웃긴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의 공격에 잘 대응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사드가 있으면 좀 야, 사드는 우리나라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3개의 retaliate이란 단어가 보복하다라는 단어인데 그거의 형용사죠. retaliatory measures. measure란 단어가 조치 이런 뜻이 있거든요. 43개의 보복 조치를 갖다가 남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취했다는 얘기죠. 그 사드 설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그죠? 마트 하면 뭐 유명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인데 대한민국의 컨글로머레이트 그 재벌 대기업 롯데가 자신의 그 땅의 일부를 허용했죠. 저기 경북 영천인가요? 그쪽에 그 시스템의 어떤 그 파트를 갖다가 하우즈하는데 수용하는데 그랬더니 롯데 니네가 이거 사드 이 땅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허용했어? 너가 본보기로 한번 쳐 맞아봐라. 그죠? 원래 브런트라는 단어가 예봉, 어떤 공격이 제일 첫 시작을 브런트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걸 갖다가 떠맞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롯데가 제일 처맞은 거예요. 그 분노, whipped up, 불러일으킨, 채찍으로 whip up, 그죠? 공식적인 중국 미디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 미디어, 뭐 뉴스 같은 데에서 막 롯데를 때렸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타임즈하고 신화통신이 나와 있는 거죠. 글로벌 타임즈라는 신문에서는 남한이 혼 좀 나야 된다, 퍼니시 되어야 된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따끔하게 서울 어떤 나라를 가리켜서 수도로서 그 나라를 갖다 대표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게 교훈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중국 소비자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타임즈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화통신에서는 대절이라고 경고를 했대요. 야, 니네가 그렇게 한 건 말이지, 너희 롯데 입장에서는 악몽으로 변할 수 있을 거다. 너 잘못 선택한 거야. 이건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죠? 뭐에 의해서 완성된 그 신화통신의 그 내셔널리스트, 다시 말하면 되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독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그 예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뭐 했어요? 롯데 그 백화점, 중국 내에 있는 백화점에 맞선 폭력적인 어떤 캠페인, 시위를 갖다 개시했단 말이야. 뭐 단순히 불매운동 이 정도가 아니죠. 밖에 가지고 뭐 유리창을 깬다든지, 밖에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설친다든지, 막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죠? 저는 그때 그냥 서울에 앉아서 그냥 뉴스로만 봤지만 실제로 거기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공정하건 공정하지 못하건, 객관적이건 객관적이지 못하건 간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환기하거나 배워야 될 팩트들은 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백화점들 대부분을 갖다가 문 닫게 만들었죠. 자, 이런 소비자들의 보이콧과 정부의 어떤, 이 정부라는 건 당연히 중국 정부를 가리키겠죠. 이런 보복은 렛업하지 않았다. 이 렛업이라는 수고 알아두세요. 멈추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2017년 9월에 롯데는 결국에는 자신의 그 상점들을 갖다가 팔겠다. 와, 롯데도 안 되네요. 그죠? 중국에서 팔겠다. 그리고 자기네는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이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화장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수입을 갖다가 블락시켰어요. 수입 금지. 그리고 K-팝 스타들에 의한 쇼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자, 중국 거리에 있었던 한국 관광객들은 어코스트였대요. 이제 공안들이 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냐고. 그 다음 한국 영화들 얼마나 훌륭한 거 많습니까?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금지가 되었다는 거야. 베이징 국제영화제로부터. 국제영화제인데 한국 영화는 못 틀어. 한국 영화는 초대도 안 해. 야, 이게 뭡니까? 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일디시한 피크, 짜증의 디스플레이로서 팝스타 싸이, 강남스타일, 싸이의 얼굴. 싸이가 누구였냐면은 그 중국의 이렇게 탤런트 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K-팝 스타라든지 뭐 있잖아요. 쇼미더머니라든지, 그죠? 수우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던 싸이의 얼굴이 블러 처리돼 버렸대요. 세상에나. 한국의 관광산업은 완전 패닉 상태 속으로 빠졌습니다. 언제? 중국이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을 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일으켰대요? 관광객 숫자가 컬랩스, 그냥 붕괴. 폭락이죠, 폭락. 폭락하게끔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 투어 오퍼레이터 코리아 차이나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이렇게 관광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5%의 감소, 관광객에 있어서. 야. 그리고 가장 큰 중국 관광 회사들 중에 하나인 어떤 임원은 대절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관광도 결국 외교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든 허용된 비행기들, 한국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블럭되었다. 큰 축구 시합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비행기 취소, 비행기 취소, 비행기 결항. 딱 하나만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강제했다는 거죠. 한국 대표팀이 맨 마지막 그 예정된 비행기를 타고 오도록. 당연히 선수들이 힘들었겠죠. 한국 대표팀의 그런 어떤 그 지침은 뭐 했었다라고 말되어진다. 이런 것을 일으켰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졌나 보네, 중국한테. 그죠? The short priced favorites lost to China. 중국에게 진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재밌네. 야, 이런 게 이렇게 원서를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favorite이란 단어가 스포츠에서 뭘로 많이 쓰이죠? 아니까 favorite이 여러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좀 약간 좀 성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런데 자, favorite이 왜 그 스포츠에서는 사람들이 이 팀에다가 그 돈을 건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걸기 좋아하는 팀이 어떤 팀이겠어요? 승리 가능성이 많은 팀이겠죠.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이 favorite이겠지. 여러분, 그때 거기다 돈을 걸면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받지. 좀 약팀에다가 돈을 걸어야지 나중에 크게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팀은 가격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short priced favorite. 그러니까 우승 가능성이, 승리 가능성이 높은 팀. 이게 누구겠어? 한국 팀이겠지. 한국 팀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아니,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었었던 한국 팀이 중국에게, 왜 중국에게는 왜 공환증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당시에. 왜 중국, 우리나라 대표팀만 만나면 진다라는, 몇십 년 동안 뭐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근데 우리나라 팀이 지는, 그것에 기여했다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일부 Top Chinese Women's Golfers, 이제 중국에 있는 선수들도 하와이에서 열린 터너먼트를 보이콧하기로 계획을 했대요. 왜? 그 대회가 롯데가 스폰서하는, 주최하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아니, 사드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다른 조금이라도 더 큰 일이 있으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거? 무섭습니다. 중국한테 이렇게 막 휘둘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니 갑자기 아찔해지고, 좀 치우쳤건 치우치지 않았건 간에 다른 나라들의 그 반응 이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 홍콩에 우산혁명 났을 때 호주 내 대학에서도 굉장히 막 논쟁이 심했다는 거 아니야. 홍콩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시위와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그 중국 대학생들 간의 어떤 그 시위, 맞불 시위 이런 것 때문에 홍콩 그 호주 캠퍼스가 엄청 시끄러웠대요. 이거 거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거꾸로 중국 인권을 얘기하면 중국 애들은 뭐라 그래요?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이 다 내정을 좀 간섭하고 있는 중이야. 예를 들면 좀 갑자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을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이 많아요, 되게. 이게 굉장히 너무 편향된 시선이다, 인종주의적인 어떤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한 페이지만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안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그 한 페이지 책 읽기는 결코 끝이 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텐데. 자,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